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1부에서는 초대 손님이 추천한 책을 읽었다면 2부는 사람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영화 동주, 그것만이 내 세상, 밀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하얼빈, 수많은 작품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지금은 장편소설을 기획하고 펴낸 출판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박정민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에는 이제 영화가 개봉할 때 그때 네. 이제 그 영화 홍보를 위해서 뭐 라디오나 뭐 그렇죠. TV나 이런 데 출연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제 출판사 대표로서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많이 다른가요? 훨씬 절실합니다. 너무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되는 상대도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문화부 기자를 만나면은 아예 뭐 다르죠. 연예부 기자님들, 영화 쪽 기자님들을 주로 만나는데 영화 개봉하면 네. 출판 쪽 기자님들 또 아예 달라서 네, 방금도 또 출판 기자님한테 또 연락 와서 또 통화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이제 영화 쪽 기자님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네. 출판부 기자님들하고는 직접 소통을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는 매니저가 소통을 하니까 네. 예, 약간 이제 그런 서운함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15년째 너를 지금 응원하고 네, 이렇게 네. 했는데 엄한 데 가서 지금 소통하고 하는 그게 거 또-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 네. 앞으로 좀 조금씩 이제 뭐 영화 개봉하고 이러면 조금 더 기자님들한테 좀 다가가서 말씀 좀 드리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영화 기자님들은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서로 지나가면서 인사도 하고 하는데 소통은 엄한데.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나 네. 아니면 뭐 책을 읽으시는 무제의 책을 읽으시는 분이나 뭐 잘 모르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독자들이 책을 서점에서 사잖아요. 그렇죠. 네, 서점에서 사고 독자가 출판사에서 사지는 않죠. 그렇죠. 출판사에서 네. 주문하지는 않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는 서점의 MD라는 이제 그렇죠. 직분을 예, 중요하죠. 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제 선보러 가는 느낌으로 가서 그 MD님들을 만나고 아니요, 조공하러 가는 조공하는 느낌. 한양 올라가는 느낌. 선보러 네. 가는 이런 거 아니고 네네네. 한양 올라가는 느낌으로 올라가서 뭐 K 서점 MD님 그렇죠. 뵙고 네. 뭐 A 서점 그렇죠. MD님, Y 서점 네. MD님 뵙고 막 저희가 이 책을 굉장히 열심히 만들었어요. 막 이러고 요런 책상에서 앉아가지고. 조공을 하고 있으면 다음 뭐 이러고 맞아요. 10분 딱 주시니까. 10분 딱 주시고 네. 그러한데 네. 근데 또 거꾸로 그래서 이제 그 MD 분들도 이제 이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굉장히 냉정하죠. 그렇죠. 네. 네. 냉정해서 이제 출판계가 또 좁다 보니까 MD님들의 이제 평판 조회랄까 이런 것도 또 퍼집니다. 또 네네네네. 퍼지는데 이제 저한테 몇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정민 대표 진짜 열심히 한다. 진심이다. 되게 열심히 하더라. 뭐 이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간은, 그게 뭐 그 정도로까지 열심히 하는 일은 아닐 거야 하다가 이제 약간 놀라는 와중인데, 네네네. 그 원동력? 뭐 이런 거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남들처럼 열심히 하면 그게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티가 안 날 것 같아가지고 티내려고. 네, 티내려고 네. 티내려고 좀 더 열심히 하는 척 하는 걸 봐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MD님들 만나면서 되게 멋지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박정민이 출판사를 하는구나. 네. 열심히 하는구나. 대단하다라고 말은 해주실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야 박정민이니까 뭐 해줘는 없어요. 정말 일절. 냉정하죠. 네. 네. 박정민이 하는 거니까 좀 뭐 해줘, 뭐 해가지고 뭐 연예인이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일절 없어요. 네. 사실 그렇게 해주셨을 거면
저희 첫 책, 두 번째 책도 잘 됐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이게 완주도 사실 제가 열심히 해서 뭐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어쨌든 김금희 작가님 책이어서 네. 사실 서점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소비자들은 사실상 책을 많이 보시는 독자분들이 대다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금희 작가님 책이 이제 신간이 나오고 네. 그걸 또 어쨌든 배우 생활하는 박정민이라는 애가 출판사를 만들어서 하는 곳에서 나온다고. 근데 얘가 지금 이제는 좀 더 앞선에 서서 하려고 하네? 네. 라는 걸 봐주셔서 뭔가 조금 더 홍보도 되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하는 거니까 해줘는 없더라고요. 지금 이 무제에서 최근에 김금희 작가님의 소설이 나왔고요. 네. 제목이 첫여름 완주이고,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현재까지 무제 출판사 최대 히트작인 거군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안 되죠. 다른 작가님들 많이 섭외하셔야죠. 다른 네. 작가님, 훌륭한 네. 작가님 섭외해서 사실 네. 더 또 잘 되는 수 있게 또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저희 거의 먹거리죠, 먹거리. 네. 이 MD님 평가에 대한 대표님의 이제 뭐 평가에 대한 평가? 뭐랄까? 평가에 대한 이제 반응? 네. 또 잘 이해가 돼요. 사실은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자기 에세이를 이제 네. 또 쓰신다면, 네. 쓸만한 인가 같은 걸 쓰신다면, 이건 오히려 이제 MD나 서점을 거치지 않고 대표님의 팬들이 이제 구매를 하면 그거는 오히려 판매가 쉬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마케팅은 그냥 네네. 개인의 어떤 이제 노력에 굉장히 반응해서 올 것인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 이제 무제 출판사의 대표가 무제 출판사의 책을 판매를 할 때 그거를 배우 박정민의 팬들이 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뭐 배우 박정민의 팬분들도 사시겠지만 소수일 거예요. 네. 네, 그 소수이실 거고. 뭐 많은 분들이 사주셨지만 그럼에도 전체로 보면 네. 일부분일 네. 거고. 어쨌든 김금희 작가님을 기다리고 있던 독자들의 네.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니까. 네. MD 입장에서는 한 해에 이제 한국에 쏟아져 나오는 책이 8만 권인데, 그러니까, 8만 종인데, 그거를 정말 팔릴 것 같은 거를 자기가 냉정하게 그렇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감으로 판단을 해야지, 뭐 이 사람 괜히 호감이 가니까 뭘 그렇죠. 해라고 하면은 서점도 사실 서점에도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이제 서점에 월급을 받는 거고 네. 자기 일은 이제 거기에 충실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뭐 냉혹하다면 냉혹한 거고 프로페셔널하다고 하면 프로페셔널한 정확하게 거고. 프로페셔널한 네. 거고 저는 그 모습이 사실 출판계에서 뭐 지금 약간 뭐 발 담그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되게 멋지다. 이거 되게 어쩌면 진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떤 요소에 막 이렇게 혹하는 것이 아니라 네. 정확하게 판단하고 네. 이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만한 책이고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해서 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는 좀 멋졌어요. 네. 약간 뭔가 뭐 인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정분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네. 뭐 밥 한 끼 뭐 먹는다고 뭐가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 그냥 맞아요. 치열하게. 진짜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우가 책을 쓰거나 뭐 문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그게 어색하지 않거든요. 셰익스피어도 배우였고, 그렇죠. 셰익스피어 희곡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가 썼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는 분석도 읽었고, 뭐 헤럴드 핀터처럼 이제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배우로도 유명한 배우 겸 작가도 있고, 뭐 알베르 까미 제가 좋아하는데 본인이 극단도 만들고 뭐 이렇게 연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그래. 배우는 희곡이랑 가깝고 희곡은 문학의 한 장르고 그렇지 라는데 배우가 서점을 이제 운영을 하거나 출판사를 차리면 약간 생소하죠. 네. 네. 좀 낯섭니다. 네. 계기 좀 여쭤볼게요. 진짜 아무런 계기가 없어요. 아니 진짜 뭐 이렇게 인터뷰에 보면은 너무 안 믿기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어느 날 하고 싶었다.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였어요. 진짜 누워있다가 이렇게 네. 딩굴딩굴 하다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출판사를 열어볼까? 이게 색방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네. 저물어가는 것이 느껴져서 서점이요? 네. 네. 이게 이제는
이게 내 성격이랑 안 맞는다. 서점을 하는 것이 나의 습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을 좀 내리고 있을 때였고, 오히려 근데 이렇게 서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렇게 굴러가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찍어 먹어봤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을 시키면 어떤 느낌일지 좀 뭐 대충 감이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가장 컸던 이유는 뭐 이런 말씀 조금 조심스럽지만 네. 뭔가를 창작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게 제가 뭐 네. 쓰는 게 아니더라도 네. 제일 돈이 안 드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출판. 네, 출판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판단도 좀 들었었어요. 네, 그 하나의 없는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때 가장 돈이 안 들어가는 건 그럼 출판인 네. 것 같다. 어쨌든 내가 막 너무 서점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책을 한번 내본 적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냥 흘러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대중 강연을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영화를 만드신다 그러면 제작비를 마련을 못 하실 거고 웹툰을 그려도 그게 그렇죠. 예. 시간이 되게 많이 맞아요. 걸린다. 예. 글 쓰는 게 아주 맞아요.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문학을 좋아하시니까 문학 출판이랑 가까이 있고 네네네. 싶으시고 유통에서 생산으로 조금 넘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떠세요? 좀 뿌듯하세요? 약간 이제 어떤 뭐 천여름 완주도 나오고 뭐 지금 이제 계약돼 있는 책들도 네네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제가 작가들 앞에서 편집자들이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지만 편집자들끼리는 저게 내 책이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조금 있죠. 네, 네, 있죠. 왜냐하면 가장 저는 또 어쨌든 대표잖아요. 네. 그 책의 원고를 내가 제일 먼저 받아보고 네. 그 책의 완성품을 제가 제일 먼저 받아보잖아요. 네. 그 약간의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첫 독자. 네, 첫 독자라는 그 약간 그죠. 네. 흐뭇한 우월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네. 너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흐뭇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온 책 네. 그리고 요 옆에 쌓일 이제 우리의 또 다른 책들을 이렇게 좀 상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저는 사실 이렇게 뭐 케이스를 만든 것도 표지를 만든 것도 이 다음에 이 듣는 소설의 시리즈는 계속 이 판형으로 요 모양으로 이렇게 갔을 때 네. 요런 느낌이겠지라고 또 상상도 해보고 네. 약간 이 네. 천여름 완주가 이 케이스에 들어가 있으면 좀 DVD 맞아요. 같은 그런 예.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책을 딱 받아보는 순간 그 제작 과정에서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리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또 책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안 팔리면 또 스트레스 받지만 어쨌든 책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받았을 때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이 문학 출판사나 아니면 뭐 편집자나 이제 정말 개성이 다양한데 네. 뭐 대표님 좀 어떤 편이세요? 그러니까 원고에 의견을 되게 많이 주는 편집자도 있고 또 그런 편집자 좋다고 하는 작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원고는 정말 작가 거고 나는 원고는 손 안 대고 책의 물성에만 뭐 판형을 이렇게 한다든가 표지를 어떻게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되게 많이 내겠다 네네네. 하는 분도 있고, 내지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어르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그냥 편집자나 출판사가 네. 하는 게 뒤로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약간 뭐 심기를 뭐 심기 경호라든가. 그렇지, 그럴 것 같아요. 아직 해본 적은 없는데 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게 또 이제 뭐 한국 출판, 뭐 미국 출판 따라가지고 되게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출판이 편집자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스타일이라고 들었는데, 네네. 뭐 이 책을 낼 때 작가랑 소통을 어느 정도나 이제 굉장히 끈끈하게 한달까, 혹은 뭐 아이디어나 혹은 뭐 이제 원고에 대한 의견 같은 거는 좀 어떤 편집자세요? 저는 원고에 대한 의견을 아예 주지 않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저랑 첫 책, 두 번째 책 냈던 박소영 작가는 저랑 너무 친한 사이여서 네. 뭐 그 작가님한테는 근데 원고의 내용 가지고 뭐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네.
뭐라 해야 돼? 문체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 글의 네네. 분위기 분위기. 정도만 뭐 이걸 좀 이렇게 가면 어때 정도만 그냥 의견을 나누지 사실 거의 원고에 제가 손을 대지는 않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물성에 아.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서 김구임 작가님이 좀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 원고 쓸 때 아무 말 없다가 네. 이제 원고 딱 받아들고 오디오북 만들기 시작하고 종이책 만들기 시작할 때 계속 메일을 보내니까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올 건데 어떠세요? 이건 이렇게 할 건데 어떠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할 거고 그거를 계속 아이디어를 이제 공유를 드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연락을 아니 근데 책이 진짜 좀 독특하고 예. 이게 저기 서점 서가에 꽂혀 있으면 굉장히 눈길을 끄는 네네네. 예. 거기가 정말 이제 경쟁을 치열하게 그렇죠. 하는 곳인데 예. 눈길을 끌고 또 예쁘기도 예쁩니다. 네네. 표지 디자인도 좀 독특하고 네, 한국 소설 맞습니다. 같지 예. 않고 이 책 얘기 조금 있다가 한번 네네. 해보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좀 한국 사회가 좀 이제 튀는 사람 별로 그렇게 썩 막 맞습니다. 마냥 칭찬하지는 않고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인기 있는 배우가 이런 일을 할 때 그 의도를 이제 비꼬아가지고 폄하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폄하하는 그럴 수 사람도 있죠. 있고 네. 출판계는 출판계대로 왜 골목시장에 인지도 높은 사람이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대표님이 이제 무제 출판사를 내서 책을 낸다고 할 때는 별 생각이 없었다가 대표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그런 시선을 신경을 알고 쓰는- 계시는 게 예.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없어요. 근데 네. 이제 그냥 당연히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조심하는 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가 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선배 출판인 분들, 네. 혹은 뭐 기존의 출판사 분들, 특히 이제 뭐 1인 출판사, 네. 뭐 저희 같이 영세 출판사들 분들의 눈치가 많이 보이죠. 네. 그래서 좀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는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실 이제 네. 1인 출판사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거기가 뭐가 영세해요 뭐 이런 얘기가 네네, 그쵸. 저번에 맞아요, 나올 맞아요. 것이고. 예, 걔는 네. 영세한 회사가 아니지라고 네. 하실 텐데 영세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녀요. 네. 사실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네. 이라는 의도도 좀 있고요. 네.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네. 그래서 조심하는데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열심히 하는 거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그러니까 파일을 키우는 네. 저도 그렇게 거니까 생각합니다. 너무 그렇게 뭐 생각하지 마라라고 한 사람이 있고 네. 진짜 말 그대로 요만한 파일을 또 아. 나눠 먹어야 돼 쟤랑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제가 출판계의 어떤 파일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여기 뛰어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막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는 사실 그런 의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좀 조금이라도 더 독자, 그러니까 기존 독자, 네. 책을 읽는 사람이 네. 조금 더 많아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막 그 2차 컨텐츠도 만들고 네. 사람들한테 이렇게도 소개하고 이 책을 저렇게도 소개해서 저는 사실 이 책이 천여름 완주가 책을 안 읽는 사람도 네. 읽었을 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입이 되는 것도 저는 한 가지 우리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제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닐 테지만. 출판계에서 라쇼몽 효과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해석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뒷짐지고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활동하는 모습을 꾸준히 좀 이제 지금은 너무 자주 보여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꾸준히 이제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이게 진심이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배우 박정민을 아끼는 분들은 지금 이제 한창 성과가 나올 시기인데 연기자로서 네네. 30대 중반에 네. 굉장히 이때가 중요한 때다.
그러면서 뭐 원톱 뭐를 해야 되고 뭐 하면서 뭐 연기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 이제 있죠. 진심으로 네, 맞아요. 할 수도 있을. 너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해준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15년 했거든요. 15년 하다가 잠깐 1년 브레이크 걸고 네. 이거 해보겠다고 하는데 뭐 배우로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무시할 것 같긴 하거든요. 할리우드를 진출을 해야 될 텐데.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저한테 진짜 중요한 직업이에요. 배우라는 직업은. 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말인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연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연기하고 영화 현장 가서 사람들이랑 영화 만들고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네. 배우라는 직업은 싫다고.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니까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들이대지는 잣대라는 것은 또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연기를 내가 하는 건 연기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스타 내가 뭐 그렇죠. 이런 내가 거는 배우란 지금- 타이틀을 걸고 배우 박정민 했을 때는 이제 네네.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소설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소설가라는 직업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해야 되는 것들이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막 그런 고민들도 좀 하고 근데 내가 연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 내가 지금 너무 관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15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된 게 생겨요. 네. 그러면은 관성에 의해서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부딪혔을 때 이거는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라는 어떤 그 나름의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모범이 아닌 거죠. 그냥 답안지가 하나 있는 거죠, 저한테. 저는 소설가로서 저도 한 15년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세팅이 되더라고요. 뭐 계약을 했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거 써주시면 됩니다. 저번에 썼던 그거 같은 거 써주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그걸 쓰고 그러면 이제 완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좀 비슷한 네네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동을 건 거예요. 그 작년 말에 그래서 내가 준비된 지금 정해져 있는 것까지 진짜 열심히 하고 우선은 브레이크를 걸어보자.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오는지 그러니까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전 출판사 하려고 쉰 게 아니에요. 쉬어야 되겠다 하고 쉬었는데 잠깐만 할 일이 있네 하고 지금 출판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출판사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제동을 걸었던 어떤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충족해주는 어떤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거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여기에서 뭔가 열심히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또 이 감정과 이 상태를 가지고 다시 돌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지금. 굉장히 뭔가 인간 박정민에 대해서도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아티스트 박정민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은 그냥 출판사 궁금한 것만 네네네네네네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배우이자 출판사 대표 박정민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출판사 이름 무제 있잖아요. 네네. 무제가 영어로 이제 써놓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뭐 스펠링은 다르지만 뮤즈 의도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전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이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할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판사 방향성을 가끔 어떤 인터뷰에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네. 소외를 다루는 책들을 좀 내고 싶다 하셨고 그러면은 대강 어떤 책들을 내시고 싶은 건가요? 저는 그냥 소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소재. 네, 그것을 다루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근데 어쨌든 저희가 또 안 해본 것들을 하려면 또 누군가한테 배워야 되고 어떤 전문가를 또 모셔야 되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소재가 중요하고 그 소재가 소외. 그러니까 소재 혹은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천여름 안주 같은 경우는 내용상으로는 뭐 소외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저희가 이 기획 자체가 어쨌든 조금
독서랑 거리가 먼 곳에 계시는 분들께 먼저 소개를 드리는 네. 시각장애인 분들께 네. 먼저 소개를 드리는 어떤 명분, 네. 그런 어떤 취지 네. 같은 것들이 있거나 네. 혹은 정말 책에서 다루는 것들이 뭐 저희가 첫 책, 두 번째 책에서 다뤘던 뭐 동물권이라든지 혹은 환경이라든지 뭐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써줄 수 있는 작가님들을 모시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제는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제쳐두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 않나? 라고 네. 생각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작가님들을 모셔서 네. 저희가 그냥 어떤 스피커가 되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죠. 첫여름 완주, 이것도 이제 기획이 아주, 이제 출판 기획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굉장히 뭐 출판사 대표가 뭐 영화배우다라는 걸 떠나서 굉장히 눈길을 끄는 책이고, 네. 그냥 뭐 외형 자체가 눈길을 끌고, 네, 네. 이게 책이 출간된 방식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어떤 시각장애인 말씀도 하셨지만, 오디오북을 먼저 내셨고, 맞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한국에 뭐 그래도 김규미 작가님 같은 이제 대형 작가님이 오디오북을 먼저 내고 종이책이 나온 건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이걸 뭐 누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통계를 같아요. 낸 건 네. 아니지만 아마 처음일 것 같고 네. 굉장히 그것도 되게 어라? 싶은 거였어요. 그게 뭐 마케팅의 뭐 효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오디오북이 먼저 나오면 종이책 판매 뭐 어떻게 된다 혹은 거꾸로 뭐 어떻다 이런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라? 그러고 보니까 한 번도 오디오북을 먼저 낼 생각은 안 해봤네? 네네.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오디오북이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그렇죠. 네, 좋은 매체이고. 네네네. 그렇죠. 이게 약간 뭐 개인 사연도 있다면서요? 네, 뭐, 여기저기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첫 책 살리는 일 나올 때쯤 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래 눈이 안 좋으셨어요. 원래 네. 시각장애가 있으셨는데, 네. 그 시각장애가 있어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또 눈이 다쳐서 시력을 잃으신 네.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딱 그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책을 만들었는데 선물을 못 하잖아요. 네. 읽어보셔라 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앞으로 내가 만든 책을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 설명을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조금 고심했던 적이 있어요. 네. 아주 개인적인 동기죠. 근데 그러다가 들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네. 그 아버지도 점자 이런 걸 모르시니까. 네. 그래, 들려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그분들을 위한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의 이제 흐름이 이어져 갔던 것 같아요. 뭐 그래서 그래 만들 거면 제대로 해보자. 난 소설을 좋아하니까 소설을 오디오북으로 먼저 만드는데 그럼 대사를 많이 써서 네. 배우들한테 연기를 시켜보자. 어차피 네. 내가 배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배우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흘러 해가지고 무슨 정확한 기획서가 있거나 뭐 그랬던 게 아니에요. 이 듣는 소설이 이제 시리즈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한 개가 다 다른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네. 그렇죠.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듣는 소설의 저자, 필자를 정할 때는 약간 좀 저 사람 글은 좀 들을 때 재밌어 이런 것도 좀 네네네네. 저는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가장 큰 기준은 네. 유명 작가. 이게 이유가 사실 이게 무슨 우리가 돈 벌어야 돼. 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시각장애인분한테 먼저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네. 이분들이 우리가 이걸 먼저 들었어 라고 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조금의 더 그 뿌듯함 감정이 생기려면 이 유명한 작가의 글을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접했어. 네. 혹은 같은 동시에 접했어 라고 하는 어떤 뿌듯한 감정이 있으려면 누군가 기다리는 작가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 이건 누군가가 계속 꾸준히 기다리고 있는 작가의 글을 우리가 만드는 게 이 시리즈만큼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종이책이 먼저 나오거나 오디오북이 먼저 나오거나 뭐 나중에 이제 오디오북이 그게 종이책보다 먼저 나왔건 나중에 나왔건 이제 그걸 기다렸던 분은 그때 들으시면 되긴 하죠. 네네. 근데 그 오디오북이 그 시각장애인 독자한테 전달이 될 때 이게 비시각장애인에게 아직 종이책으로 안 간 책인데 우리를 위해서 먼저 나왔다 하면 분명히 각별한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선물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배려가 필요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듣는 소설 필자가 되면 난 유명 작가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그럴 수 아니 근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거 한번 해보니까 너무 다양한 시도들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 생각은 유명하신 분들하고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요게 한 5-6건 나왔을 때 이제 뭔가 남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는 분들 안에서는 듣는 소설이 또 나왔네라고 약간 어엿한 자리를 잡으면 전 시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신인 작가분들한테 부탁해서 단편집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가능하죠. 진짜 하다못해 무슨 뮤지컬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머나. 너무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계속 쭉 관성으로 또 이걸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건 계속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머리를 굴려서 한번 좋은 기획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무제 출판사라는 출판사도 그렇고 이제 박정민이라는 출판인도 그렇고 문학 출판계에 굉장히 뭐랄까 귀한 선물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못 해봤고 사실 이제 천여름 완주도 이걸 오디오북이라고 해야 돼? 오디오 드라마라고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유명 배우분들이 대사를 직접 다 읽으시고 제가 아는 오디오북은 이제 그냥 성우분이 뭐 이렇게 쭉 낭독해 주시는 건데 제가 오디오북을 듣다가 약간 깰 때 저는 이제 영어 오디오북을 몇 개 듣는 게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설인데 중후한 남자분이 여성 캐릭터 그 대사를 혼신의 힘을 담아가지고 연기를 하실 때 되게 뭔가 감동이 그렇죠. 네네 반감되는 맞아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듣는 소설 뭐 배경음악도 있고 뭐 중간에 뭐 무슨 마스크란 영화가 언급이 될 때 막 약간 실제로 들리는 것처럼 마스크의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합니다. OST도 있죠. 맞습니다. 사운드 트랙도 있습니다. 일단 그 사운드 트랙 노래 한 곡 듣고 그렇죠. 이야기 더 이어볼까요? 어떤 곡이죠? 윤마치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의 초록이라는 노래입니다. 윤마치의 초록 들어보겠습니다. 천여름 완주 내용은 저희가 조만간 김금희 작가님을 모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지금 계속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살짝 좀 안 되면 저기 이렇게 받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무제 출판사를 통해서 좀 다시 섭외를 해보도록 하고 지금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뭐 이제 젊은 세대가 책을 좀 멀리하고 있고 이제 진짜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기획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럴 거예요. 이제 기획자시니까 출판 기획자시니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오디오북 만들어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오디오북 잘 될 것 같으신가요? 이 매체의 잠재력, 가능성? 저는 그렇게 낙관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러세요? 근데 사실 왜 그러냐면 생산이 많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아니 책을 읽을 거면 종이로 읽지 왜 굳이 오디오북으로 듣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사실 그러면 오디오북이 뭔가가 좀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저 독자들에게 오디오북을 어필할 거면 너네가 듣기 편하게 우리가 낭독해 줄게
정도로는 사실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고 네. 이 오디오북을 왜 들어야 되냐면 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저도 그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번에는 듣는 재미들을 너무 좀 드리고 싶어서 막 네. 음향 효과도 넣고 음악도 넣고 막 배우들도 연기를 하고 염정아 배우님, 네네, 배우님, 최양락 선배님 막 네. 너무 많은 좋은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재밌는 게 나왔고 들으신 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디오북이 조금 더 지금보다 시장이 커지려면 오디오북을 들어야 하는 이유를 어필을 해야 되고 그 이유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있어요. 네. 지금 오디오북이 뜬다 안 뜬다를 놓고도 막 이제 출판계 안에서 설왕설래가 있더라고요. 이제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상태에 있는 그쵸. 것 같고 네네. 예. 분명히 제작비가 추가로 그럼요. 네. 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한국 오디오북 시장이 이상하게 작죠. 출판 시장 작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나라는 운전할 때 많이 듣는다. 그렇죠. 운전할 때 많이 듣는다. 아직도 미국은 라디오를 많이 듣고 네. 뭐 오디오북 듣고 하잖아요. 팟캐스트 듣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문화가 아직은 이제 막 팟캐스트가 이제 막 팟캐스트? 조금 네. 뜨는 것 같은데 떴다가 금방 유튜브로 또 넘어가고. 그렇죠. 네. 근데 다시 지금 팟캐스트로 조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때 그러니까 유수의 그 유튜버들이 다 팟캐스트를 이제 조금씩 또 하기 시작했어요. 아. 왜냐면 이게 잘 때 듣기가 좋거든요. 영상을 안 보고 그렇군요. 듣기만 하면 되니까. 네, 내가 네. 좋아하는 유튜버가 소리만으로 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오디오북도 그런 어떤 뭐 크리에이터들, 인플루언서들, 배우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조금 독려하면 네. 그 취지만 좋으면 혹은 뭐 어떤 캠페인으로서 이렇게 좀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 근데 이건 어쨌든 제가 배우이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좀 오디오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재미를 조금 더 제공을 해주면 네.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좀 연구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 미국 같은 데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듣는 문화가, 그러니까 그 운전 문화 환경 자체가 그렇죠. 예, 도로가 그냥 오토크루즈 켜놓고 막 그렇죠. 예, 한 시간씩 맞아요. 운전을 예, 그냥 쭉 가면 쭉 되니까. 가는데 한국에서는 계속 이렇게 예, 뭐 맞아. 신경 써야 끼어들고 되고. 뭐 세우고 뭐 이래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오디오북에 어울리는 책도 있고 안 어울리는 책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그 OTT에 네. 전화로만 진행되는 드라마가 있어요. 화면이 아. 없어요. 막 그 안에서 전화 이렇게 수화기 너머에서 강도도 들고 외계인도 나타나고 아. 막 엄청 재밌어요. 근데 그게 30, 40분째 30분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엄청 재밌거든요. 네. 그 수화기 너머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사실 그것도 오디오북의 일종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쓰기만 하면. 그렇네요. 네. 화면이 사실 단조로울 테니까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예 화면이 아예 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시도들도 좀 해보고 싶고 왜냐하면 오디오북 자체가 제작비 없이 네. 우주도 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오디오북이니까요. 그런 시도들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책의 미래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책의 미래는 저는 그래도 그렇게 어둡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계속 남아있잖아요. 지금. 가장 오래 남아있잖아요. 네. 네, 어떻게든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새로 나온 매체일수록 금방 사라지는 그러니까요. 법칙이 있더라고요. 네. 책은 좀 덜 팔린 수는 있어도 네. 사라지진 않을 거라는 약간의 저는 확신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책이라는 거에 물성이 주는 따뜻함도 너무 좋고요. 네.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림이라는 것이 네. 예전에는 기록의 예술이었잖아요. 사진이 등장하기 전까지. 네. 네. 근데 사진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하나의 예술 형태로서 또 그림이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죠. 예. 네. 시각 예술의 개념이 바뀌고 그렇죠. 네. 그리는 사람의 저는 내면을 표현. 또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책에 담겨 있는 것들을 담아내는 콘텐츠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네. 저는 이 책이라는 물성이 가진 예술성은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을 만들 때도 되게 예쁘게 만들고 싶고요. 네. 그거가 이 책이 오래 남았을 때 갖고 있을 만한 가치도 집어넣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아, 그래서 저는 책은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노래졌을 때 맛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저는 굉장히 따뜻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이. 이 변화무쌍한 시대, 박정민의 미래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저의 미래요? 네, 배우 박정민, 출판인 박정민, 예술가 박정민 어떤 거라도요. 제가 11년 전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인간적으로 큰 배우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랬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 표정이 좀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때 한참 일 없을 때 네. 꿈이 원데이지잖아요. 아, 이랬을 때 꿈 작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일 없을 때 다 뒤졌어 라는 생각으로 뭔가 꿈을 원대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어떠세요? 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예술의 형태는, 네. 그러니까 모든 형태의 예술은 즐기는 사람을 생각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한테 가 닿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그 예술을 전달하는 이제 메신저라고 해야 네. 되겠죠. 배우도 사실 메신저인 거고, 네. 출판인도 메신저인 거잖아요. 네.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 중간에 있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죄책감,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거에서 좀 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메신저가 어쨌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내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메신저로서의 책임감. 네네, 같은 그렇죠. 거군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쉽지 하루에도 않죠. 수십 번의 실수를 하고 사는데 네. 그게 너무 어렵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자각은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뭐 저는 오래 하고 싶거든요. 네. 이 일을. 뭐 배우도 그렇고요. 네. 출판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지치지 않고 그냥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있어요. 한 50살 정도가 넘어가서 한 네. 50대, 뭐 이제 60살 정도 만약에 된다면 한 20년 후에 그때는 이 업이 본업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출판업이. 그러세요? 예. 연기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뭐 네. 같이 지금 하는 거지만 사실 지금도 마음속으로는 본업은 나는 배우니까 돌아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이제 나이가 좀 더 먹었을 때는, 이 일을 조금 더 잘 배워서, 이제 어엿한 어떤, 그 남들과도 얘기했을 때, 나도 한 10년 했어. 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정도가 됐을 때, 나도 한 20년 했어. 라고 이제 조금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는, 저도, 이거를 더 본업 삼아서 열심히 해볼까? 라는 생각은 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보통 뭐 TV에 어떤 뭐 영화 홍보를 하기 위해 나온 뭐 배우님들한테 뭐 마지막에 그런 거 여쭤보잖아요. 네네네. 뭐 앞으로 배우로서의 미래 네네네. 여쭤보고, 또는 이제 뭐 제가 아는 출판 관계자들한테 네. 뭐 미래를 여쭤보면은 뭐 흔히 나오는 대답들 있잖아요. 네. 뭐 선배 배우님 누구 같은 뭐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네네네네. 얘기도 많이 듣고, 네네네. 출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농담처럼 뭐 몇 층 빌딩을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근데 메신저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며 살겠다는 대답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저를 힘들게 하거든요.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항상 그 책임감이. 예. 힘든 게 좋은 거죠. 좋은 삶에 그 힘든 게 그렇죠. 필요한 거죠. 예. 오늘 뭐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 좀 더 느껴보고 싶어요. 네네. 저희가 모든 게스트분들한테 뭐 하루 일과를 여쭤봅니다. 근데 그 게스트분들은 다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말씀을 해주시면 되게 얻어가는 게 많아요. 저요? 네. 지금 당장은 지금 전시하고 있어서 네. 시간 되면 전시회에 가는데,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항상 뭘 한다든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바로 이빨 닦고 네. 그냥 가방 전날 챙겨놓은 거 들고 사무실로 가요. 6시에.
집을 바로 나가시는 네, 거예요? 최대한 빨리. 새벽 6시에 그냥 빨리 나가서 차 밀리기 전에 나가서 출근해서 이제 거기서 청소도 좀 하고 뭐 커피도 타 먹고 뭐 메일 보낼 거 다 이제 메일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밤 12시에 퇴근해요. 경무에 시달리는 출판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책이 나왔으니까 뭐 그런 건데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이제 뭐 조금 도서전 정도 끝나고 나면 저도 조금 제 생활 패턴을 좀 찾아야죠. 운동도 좀 하고 러닝도 다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래는 저녁에 항상 러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얼마 전에 마라톤 대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나갔다가 네. 죽을 뻔했어요. 10km 뛰다가. 10km 매일 뛰는 거리였는데 너무 오랜만에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체중 감량하시느라고 달리기 엄청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근데 귀국해서 3월 15일 날 귀국했거든요. 제가 촬영하다가. 네. 해서 한 달 반을 안 뛰다가 진짜 그 주 초에 한번 그리고 연습은 해야지 하고 한 5km 뛰었다가 집에 왔는데 와, 그 10km 뛰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한 7월 정도 되면 달리기도 좀 시작하고 운동도 좀 하고 다시 또 좀 이제 뭐 너무 지금 배우 생활을 완전히 무슨 안 할 사람처럼 자기 관리를 아예 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자기 관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해야죠. 지금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실에 늦게 출근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잖아요. 이사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셔도 뭐 이렇게 잘리는 건 아닌데. 저는 또 뭐라고 하면 그게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무실 가 있는 게 좋아요. 네, 가서 좀 이렇게 있고. 아침에 12시에 퇴근해서 6시까지 주무시면 잠이 그렇게 막 넉넉지는 않고. 네. 보통 이제 다들 침대에 조금만 누워있자 뭐 이런, 보통은 이제 뭐 한 30분만 뭐 15분만 뭐 이러면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있죠. 근데 네, 그거 어떻게 제가 극복하세요? 6시에 딱 일어나서 네. 30분만 더 자고 하다가 차에서 곧 1시간을 있어야 될 그 고통을 생각하면 눈이 번쩍 터져요. 그래, 가서 자더라도 사무실 가서 자야 돼 하고 사무실 도착하면 잠이 깨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듣다가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떤 일을 바르게 가는 데에 고통이 참 필요하구나. 죄책감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교통체증의 스트레스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거죠. 저 자신을 되게 힘들게 몰아붙이는 건데 사실 저 되게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저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설득력이 없네요. 진짜예요. 저는 잠이 진짜 많고 저희 엄마가 깜짝 놀래요. 제가 6시마다 저희 가족 단톡방에 출근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네. 엄마가 놀래요. 아니 얘가 지금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 정도로 제가 되게 게으른 사람인데 네. 어쨌든 전작 얼마 전에 찍고 왔던 휴민트라는 영화 찍으면서도 조금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요거 하면서도 완주 만들면서도 조금 태도가 변해서 이걸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금방 용수철처럼 돌아갈 것 같은 그 불안함이 좀 있어요. 불안함, 네. 고통, 스트레스, 미안함, 좋은 삶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 변산의 OST에 들어간 박정민 배우님이 부르시는 노래 노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금희 작가님의 첫여름 완주, 저희가 내용은 전혀 소개를 드리지 않고 그러게요. 형태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도 재밌으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민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